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질2의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인스턴스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인스턴스 렌더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렌더링은 지금 배경 그림에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링을, 도너스를 잔뜩 이렇게 몇만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렌더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수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다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또 예를 들면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도너스를 하나 만들고 매트릭스를 바꿔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또 렌더링을 몇만 번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두 방법 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렌더링을 많이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인스턴스 렌더링입니다. 인스턴스 렌더링은 이제 버텍스 데이터는 이제 한 세트예요. 한 세트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어서 이것들을 동시에 명령어 하나로 그리는 명령어 한 번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이 방법으로 그리면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이 당연히 그리는 성능이 빠른 속도로 그릴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GPU 안에 들어가 있는 자원, 메모리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예를 들면 100개의 똑같은 물체를 그린다든지 할 때 요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요럴 때 100개를 딱 그려야 되겠다 할 때 한꺼번에 세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원래 쓰고 싶은 지오메트리가 있고 그 지오메트리의 어떤 똑같이 그릴 거면 똑같이 100번 그릴 거면 필요가 없는데 조금씩 위치를 바꿔서 그린다든지 색깔을 바꿔서 그린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텍스 쉐이더 쪽에 인풋, 그러니까 옛날로 지금 그 웹질 1 버전으로 얘기하면 애트리뷰트로 하나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GLS의 3.0에는 in이라고 선언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벡터 2 2차원 벡터로 myOffset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둡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버퍼로 예를 들면 요거를 5개를 그리고 싶어요. 5개를 500개를 그리고 싶어요. 500개를 버퍼에다가 GL 바인드 버퍼, GL 버퍼 데이터 요런 명령어들을 써서 이 버퍼를 GPU로 샌딩합니다. 이때 웹젤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VAO, 이렇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로 바인딩을 시킨 상태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옵셋의 위치에다가 get attribute location 하면은 그 위치 로케이션이 나오겠죠. attribute location은 내가 세 가지를 쓰겠다 하면 0, 1, 2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로케이션이 되게 복잡한 무슨 어드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버텍스 쉐이더의 in으로 쓰인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어트리뷰트가 5개 있으면 0, 1, 2, 3, 4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enable 시키고요.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 해갖고 이렇게 enable 시킨 다음에 vertex attribute pointer, 그 데이터가 벡터가 몇 개짜리 벡터인지, 그리고 얘가 데이터 타입이 던져준 데이터가 플로트로 되어 있는지 인티저로 되어 있는지 언사인드 쇼트로 되어 있는지 노멀라이즈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옵셋하고 저기죠, 스트라이드죠. 이 옵셋 스트라이드 정보들을 전달해주면 그 데이터가
GPU로 넘어가게 되겠죠. 넘어가게 되겠고, 잠깐만요. 넘어간 거는 제 버퍼 데이터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넘어간 데이터의 속성을 이제 알려준 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네. 요거는 이제 어트리뷰션 디바이저인데, 이게, 모든 것을 할 건지, 뭐, 하나 건너 하나씩 할 건지인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환을 시킬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릴 때 드로잉 하는 명령은 이렇게 씁니다. gl draw arrays 하고 instanced 하고 씁니다. instanced 하고 쓰고 뭘로 그릴 건지 쓰고 그 다음에 0이 이게 아마 버텍스의 시작일 거겠죠. 그리고 그 버텍스의 개수고 그 다음에 요 5가 뭐냐면 이 옵셋 요거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그리기만 하면 한꺼번에 이제 다섯 세트를 그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보면서 직접 인스턴스 렌더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깃허브에서 이 코드를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W04 인스턴스 렌더링 폴더 안에 스틸이 붙어 있는 HTML이 있고 그냥 W04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스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인스턴스 렌더링을 한번 동일한 환경으로 한 번 렌더링하는 이그젬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한 번에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렌더링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 코드를 보시면 스틸 보시면 첫 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버퍼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버텍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배웠죠. VAO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레이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바인드 한 다음에 요 버텍스 데이터 3개의 버텍스를 바인드 버퍼 한 다음에 버퍼 데이터로 샌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vertex array attribute 여기 이제 vertex attribute array가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수정한 내용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정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요게 이제 프레그먼트 쉐이더고 이게 버텍스 쉐이더죠. 버텍스 쉐이더에다 제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하나를 더 넣습니다. in vector to my offset, my 버텍스는 XYZ 좌표였죠. my offset은 네, offset 좌표예요. 약간 베리에이션을 두기 위해서 이거의 이름을 my offset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0번 어트리뷰트는 my vertex가 될 거고 1번 어트리뷰트는 my offset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0번 요거는 이제 포지션이죠. my vertex고 my vertex는 3개짜리 프로팅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속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지금 현재 바인드된 VAO는 요거죠.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는 요겁니다. 요걸로 어레이가 바인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5개의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0.6 뭐 이렇게 했고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둔 5개의 어레이 값을 플로팅 포인트로 XY 짝을 주고요. 요거 똑같이 요 데이터를 바인드 버퍼하고 버퍼 데이터로 전송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버퍼의 데이터가 GPU로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니셜라이즈 버퍼 할 때 한 번만 딱 실행되기 때문에 요 뭐 당연히 어레이는 컨스트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에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 1번이니까 1번 어트리뷰트니까 my offset이 되겠죠. my offset을 enable 하고 요거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2개고 1번 어트리뷰트는 데이터가 2개고 플로팅이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안 하고 뭐 저기 없어요. 스트라이드나 옵셋 없이 00이다. 그리고 디바이저는 지금 몇 개마다 하나씩 쓸 거냐 하는 건데 그냥 다 쓸 거다.
그래서 1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를 널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언바인드 한 거죠.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나서 쉐이더를 바꿔 보겠습니다.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 옵셋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마이 옵셋을 어디다 썼냐면 여기다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마이 버텍스 XY에다가 마이 옵셋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XYZ 좌표에 옵셋의 XY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나서 Z 값은 그냥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제가 뭘 했냐면 이 값을 트랜스폼 매트릭스에다 곱했어요.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나중에 이제 뷰 얘들을 이제 이동시킬 때 쓸 거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넘어갔기 때문에 변하는 건 없지만 하여간 트랜스폼 매트릭스 곱하는 걸 썼고요. 요거를 제가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요거를 아웃으로 나가는 버텍스 쉐이드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컬러 버텍스라고 하는 벡터 2를 만들어 놨고요. 이걸 그대로 마이 옵셋을 그대로 컬러 버텍스에다가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뭘 했냐면 이 컬러 버텍스를 받아서 그냥 색깔에다가 더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 생각해 보시면 요게 이제 잘한 것 같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옵셋 값이 음수도 들어오잖아요. 네, 음수도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색깔 값으로 음수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이상해지긴 하겠죠. 그렇죠? 이상해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뭐 색깔이 변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렌더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이전 렌더링에서 뭐냐?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를 아까 크리에이트하고 했던 gl.vao 요거를 바인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gl draw 어레이 인스턴스드 하고요. 인스턴스드 하고 그 다음에 gl 트라이앵글로 그리겠다. 그 다음에 0, 3, 5 5가 뭐라고 그랬죠? 인스턴스의 개수예요. 5개를 그리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림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W04 stil.html 하면 이렇게 5개가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코드에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어요.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냐면 우리가 여기 렌더씬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웹GL1을 최근에 공부하신 분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렌더씬 에브리 프레임마다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바꿔가지고 보여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 맵 프레임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쓰겠죠. 그렇다면 똑같죠.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인스턴스들을 5개를 계속 바꿔가면서 무엇인가가 바꿔져 가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니셜라이즈 버퍼에 그것들을 두면 안 되고요. 그렇죠? 두면 안 되고 렌더씬에다가 다시 두고 렌더씬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씬을 가보면 아까 있었던 그거를 요 인스턴스 보십시오. 일단 먼저 첫 번째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GLVAO로 바인드 해놓고요. 바인드 한 다음에 아까 있었던 이 옵셋 이라고 하는 그 어레이에 값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 값을 좀 제가 계속 바뀌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놨냐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하나를 뭘 선언했냐면 이렇게 ZF 베리라고 하는 걸 0.0으로 선언해 놨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거에 0, 1, 2, 3, 4, 5, 6, 7, 8, 9, 0.3 요것이겠죠?
요 마지막 거를 ZF value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에 const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variable로 바꿔놓을게요. 우리가 값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똑같이 크리에이트 버퍼하고 바인드 버퍼하고 버퍼 데이터로 계속 매번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들을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교수님 이게 뭐 당연히 성능이 또 아까보다 나빠지지 않나요? 네, 당연히 나빠집니다. 매번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매번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CPU에서 계산한 어떤 밸류를 업데이트된 밸류를 계속 보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번 다시 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뭐 이렇게 갖고 요 my offset 값을 enable 시켜주고 vertex attribute 포인터에다가 정보들을 다시 리셋해주고 다시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지금 ZF value 요 값이 0.1씩 계속 증가하죠. 지금 0.1인데 0.01 정도 조금씩만 증가하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서 여기서 요거 W04 HTML을 실행시켜 볼게요. W04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제 딴 스크린에 화면이 떴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요. 요걸 다시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위치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요 마지막 것 오프셋의 마지막 값이 0부터 시작해서 계속 0.01 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걸 그리고 당연히 이 어레이 데이터가 매번 바뀌니까 당연히 역시 또 이렇게 매번 GPU에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조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뭐 위치를 매번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것하고 괴를 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보셨던 요 매트릭스 같은 것들은 뭘로 보냅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유니폼으로 보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매트릭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트가 있어요. 뭐 200세트가 있어요. 이거를 어레이로 미리 만들어 놓고 보내놓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매번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100세트를 보내놓고 GPU에 그냥 쌓아놓고 GPU는 메모리가 크니까요. 그리고 내가 40번째 뭐 36번째를 쓰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그냥 호출만 해갖고 그 번호만 딱 하나 보내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또는 지금 몇 번째 프레임이야 라고 한 걸 GPU가 알고 있다면 그 GPU가 내가 필요한 매트릭스는 이거야 라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가져다 쓰도록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를 매번 보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